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복권 당첨 예정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닉네임이 참 특이하죠. 복권 당첨 예정자. 당첨이 되셨다는 건지 아직 안 되셨다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흉가 체험을 취미로 했던 어떤 한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러다가 진짜 귀신을 좀 보게 되었고 그 뒤부터 어떤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더 소름 돋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복권 당첨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얼비님. 당첨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당첨이 될 예정인 건가요? 예정이죠? 정말 꼭, 꾸준히 하고 있죠. 진짜 꼭 1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흉가 체험을 좀 많이 다니셨다고 해요. 맞나요? 네, 제가 흉가 체험이나 이렇게 좀 무서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취미를 갖고 살아가지고 예. 했다가 이제 많이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죠. 진짜 거길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드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약 한 7년에서 8년 전 제가 집이 파주예요.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흉가랑 패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오컬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예. 그런 걸 찾아보다 이제 흉가랑 패가 쪽으로 시선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패가나 흉가 이런 데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기 파주 문산에 어떤 흉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흉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를 처음 가보게 된 거죠. 네. 그때 시간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게 한 저녁 11시 40분, 50분 이렇게 됐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로 여기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옆에다 차를 딱 댔는데 입구에서부터 그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사람을 짓누르더라고요. 예. 그 한여름이었는데도 정말 이 서늘하다 못해 진짜 그 추운 느낌이 있어서 그때 이제 같이 있던 동생한테 야, 아닌 것 같아, 우리 도망가자 하고 차를 돌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또 무슨 객기인지 다음날 낮에 한번 가보자 하고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낮에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게 흉가다 보니까, 폐가가 아니고 흉가다 보니까 집기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집기들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선 입구부터가 너무 많이 너저분했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집 내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집 내부로 들어갔는데 이제 빨간색 페인트 같은 것들로 벽에 막 처음에 칠해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도 겁에 질려서 도망쳐 나온 거죠. 근데 그때는 한참 정신을 못 차렸을 때 같아요. 그 후로도 주변에 아는 동생들, 친구들이 있으면 괜히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예. 그러면 안 됐던 거였는데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걔네들한테는 한 번 가본 곳이겠지만 저한테는 계속 중첩이 되잖아요. 맞네요. 예. 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네 번 8번, 한 10번 넘게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다가 이게 제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꿈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어떤 산속을 걷고 있는데 뒤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저한테 서라고 하면서 뒤에서 뛰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산길을 우정창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원래 꿈은 누가 뒤에서 쫓아오면은 막 다리가 느리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는 제 다리가 얼마나 날래고 가벼운지 그냥 슉슉슉슉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산의 능선위 같은 데를 지나게 되는데 호숫가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왠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살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그 호숫가 쪽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산이 가려져 있었던 거지, 호수가 아니고 굉장히 긴 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어쨌든 뛰어들면 살겠지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사람들도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뛰어가지고 그 강까지 갔는데 제가 확 뛰어들었거든요. 예. 뛰어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얼굴 앞에 사람 얼굴이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뒤로 이렇게 물 안에서 몸을 젖히는데 그 강 바닥 모두가 빼곡하게 사람 얼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제가 허우적거리는데 뒤에 있던 그 남자가, 검은색 정장을 입었던 남자가 제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끌어내면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꿈에서 깼어요. 예. 이제 그 이후로 저한테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동네에서 굉장히 친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커플이 있었는데, 저 파주에서 이제 문산에서 큰 길로 나와서 이제 저 용주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주골? 그 동생, 네, 예. 유명한 곳인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친구들 집이 그쪽이었거든요. 법원리라는 데여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갔는데 굉장히 긴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내리막길로 한참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웬 남자가 내 발로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끽 잡았어요. 동생 커플이 무슨 일이시냐고, 형 왜 그래요, 형 왜 그래, 오빠 왜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사람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꿈이 아니지. 예. 네, 정말 그 현실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며칠 후에 실제 지명이랑은 다른데 이제 파주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으로는 말레이지아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봉일천이라는 동네로 진입을 하는 사거리인데 거기가 예전부터 사고가 엄청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저희 동네가 교화 운정 쪽이었는데 운정 쪽으로 넘어가려고 신호를 대기 중이었는데 네. 앞에 주황 색깔 트레이닝복을 입은 아저씨가 뛰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종종 런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었으니까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당최 저하고 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천히 뛰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시선이 갔으니까 차로 지나갈 때 한번 옆으로 슬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저씨 얼굴을 보려고 엑셀을 밟아서 가는데 그 아저씨가 당최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예. 계속 그 거리인 거예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옆으로 빠지는 게서 증발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그런 것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한마디로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슴푸레하게 한 저녁쯤 됐을 거예요. 근데 앞에 웬 젊은 여자 2명이 손을 붙잡고 그 찻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게. 오. 그게 가로등 불빛으로 전 봤던 기억인데 쭉 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분명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근데 가까워졌는데 옆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순간 몸이 확 차가워진 게 둘이 손을 붙잡고 그 어린아이들 깡충깡충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뛰어가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입이 진짜 귀까지 찢어져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한기를 느껴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귀신을 본다고 절대 이야기를 안 하고 예. 헛것을 본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 요즘 헛것 많이 본다고. 네, 왜 그러냐면 그게 귀신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다 이제 그 친한 동생들이 법원이라는 곳에서 많이 살아서 어느 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히치하이킹을 하시더라고요. 오? 예. 히치하이킹인데 거기가 그 대리기사분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시골 동네라. 그래서 그런 분인가 하고 가까이 갔거든요. 가까이 갔는데 그 아저씨는 얼굴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헛거다, 이것도 헛거다, 이것도 헛거다 이러면서 그냥 그 동생 집까지 갔는데 그날 연달아 2번인가를 귀신을 보게 돼요. 예. 그 후에 그 아저씨를 본 후에 2번을 더 보게 됐는데 이제 그 동생 집에 가는데 자그만 냇가가 있고 한마디로 뚝방길이 있어요. 그 네. 뚝방길을 따라서 동생 집으로 가고 있는데 상체밖에 없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 진짜로, 이거. 그래서 전 그거를 보고도 헛거야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 그 동생만 사는 집이어서 컨테이너였는데 그래서 한참 동생들이랑 재미나게 놀고 이제 좀 사람 기분이 좋아지면 좀 풀리고 그런 생각이 좀 덜 들고 그런 기운도 덜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동생 바로 옆에 어떤 하우스가 있는데 호박을 키우던 하우스예요. 근데 왜 호박을 하우스에 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우스 안에 어떤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다 같이 나와서 이제 구름 좀 보려고 나왔는데 예. 하우스에 웬 사람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기 하우스 안에 웬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들이 야밤에 도둑인 줄 알고 오. 우르르 뛰어간 거예요 거기에. 우르르 다 뛰어가가지고 이제 동생들이 좀 이따 나오더니 형 아무것도 없는데요? 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형이 뭐 잘못 봤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동생들이랑 집으로 들어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예. 그 뚝방길을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뚝방길에 어떤 할머니가 4발로 뛰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발로 뛰어다녀요? 네, 제 눈엔 4발로 보였어요 그게. 할머니가 그것도? 네. 근데 이거를 내색을 못해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우와. 두려우니까 굳이 그 집에 거기서 자고 가겠다는 동생들을 일부러 제 차에 태워가지고 예.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태우고 이제 다 집에 데려다주고 근데 그때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게 그때 한참 서울에 옥수동 폐가촌이라고 아, 옥수동 알죠? 제 기억으로 예. 네, 옥수동에 폐가촌이 있었는데 재개발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내보낸 집이 있는데 거기가 한참 이슈가 돼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와중에 네. 그런 헛것들을 보는 와중에 가보고 싶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친했던 이제 동생 커플이랑 친구랑 해서 같이 거기를 돌아다니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상 그날 거기서 뭘 본 거는 없어요. 본 거는 없는데 그날 제가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아이고. 지갑이 없어져서 이게 좀 침울해 있었죠. 근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나? 제 앞으로 택배가 왔더라고요. 봤는데 제 지갑이에요. 누가 내 지갑을 주워서 집에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지갑에 돈 넣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제 현금이 다 있는데 현금 사이에 하얀색 종이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종이가 뭔가 하고 딱 꺼내봤는데 여기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과연 그 폐가촌에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가서 내 지갑을 굳이 주워서 택배로 보내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흉가를 갔다 온 후부터 그러니까 좀 기이한 일들이 저한테 좀 많이 생겼었어요. 이야, 이 정도면 뭐 그냥 거의 영화 튼 건데요, 그거. 그러다 이제 문제가 꿈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가위 눌림에. 어느 날 저희 형수님이 이제 그때 다 같이 저희 어머니 댁에서 어머니 아버지 댁에서 살았는데 형수님이 자꾸만 꿈에서 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형수 뭐 이제 결혼도 했고 뭐 심신의 안전이 필요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뭐 애들 꿈 좋다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넘겼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날 그날이가 다음날 제가 자는데 제가 좀 잠버릇이 좀 독특해요. 이마를 벽에 대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엎드려서 자는데
이마는 벽에 대고 자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그 와중에 손은 또 가슴팍 안에 이렇게 넣어요. 가슴팍에 넣어야 목이 덜 아프다고 제가 그러고 자거든요. 근데 그날 자다가 갑자기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예. 이 눈이 왜 떠졌냐면 제 등을 누가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 느낌이 어른 발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발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있잖아요. 가위의 국룰은 엄지손가락을 딱 피면 가위가 풀린다. 예. 그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 손이 제 가슴팍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 어떻게든 몸이라도 뒤척여서 가위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을 뒤척이는데 그 순간 어떤 아주머니 목소리로 제 귀에다가 야 애들 좀 뛰어놀게 둬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사고가 다 정지가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5분 후에 그게 딱 깼어요. 예. 한 5분 정도 있다 깬 느낌이고 딱 깼는데 진짜 온몸이 다 땀인 거예요. 그날은 불을 켜놓고 잤어요. 예. 그 후부터는 자꾸 어린애들 목소리가 들리고 분명 그때 윗집 아랫집 다 애들이 안 살았던 집이었거든요. 거기가 3층이었는데 자꾸 애들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 있잖아요. 깍 하면서. 네, 층간소음이 들리고 윗집에 그 어떤 노 부부만 사셨거든요. 이제 그런 게 들리다가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게 자다가 누가 제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다리를 조물락조물락거리는 느낌이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엎드려서 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 그래서 뭐지 하고 누가 발을 어쨌든 조물락거리길래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봤는데 어린아이들 4명이 제 발에 2명씩 제 다리를 막 쪼물락쪼물락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예. 이게 가위 눌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엄지손가락을 계속 드는데 애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니까 고개를 든 것부터가 몸을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허리를 세웠어요. 앉았는데 애들이 동시에 4명이 다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애들 눈이요. 눈동자는 없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는 하얀 눈이 아니라요. 네. 그 눈동자가 하얀색인 거예요, 애들이. 와. 하얀색인 남자애들 2명이랑 여자애들 2명이 저를 동시에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예. 입술도 하얗고 머리만 까매요, 애들이. 근데 그 순간 저는 불을 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침대랑 스위치랑 반대편이거든요. 형광등 스위치랑.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침대에서 딱 애들을 치워서 딱 내릴 생각에 다리를 확 치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 다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위치까지 가는데 이게 도저히 아이들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인? 성인보다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와. 옛날에 어린이 뮤지컬 극장에서 잠깐 각본가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을 돌보는 것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매달려 있는 느낌을 아는데 이건 도저히 애들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리를 질질 끌고 불을 딱 켜러 가는데 애들이 아저씨 안 돼, 아저씨 하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오. 근데도 저는 그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에 불을 딱 켰어요. 예. 불을 딱 켰는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 피가 통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음날 형수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꺼내기도 전에 형수가 꿈에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형수 혹시 4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화들짝 놀라면서 와. 네, 남자애들 2이랑 여자애들 2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수랑 저랑 어머니를 매일 졸랐어요. 이사 좀 하자고. 예. 근데 마침 매물이 그 같은 아파트에
12층이 집이 비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냥 저희가. 저랑 형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심지어 뭐 아버지나 저희 형 같은 경우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형수가 기가 굉장히 약한 편이고 제가 기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성격에 대한 기가 아니라 그 영적인 거에서 기가 세고 약하고가 판을 가르더라고요. 네. 내 형수는 기가 굉장히 약한 편인데 저는 굉장히 센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그거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난 후에 그 어떤 만시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집에 아이들 귀신이 있으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을 텐데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만신님이? 예, 그러니까 네. 무당께서 그분 스토리도 재밌는데 네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께서 예. 정말 토속 신앙에 정말 깊이 빠져 계신 분이었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무당이나 만신을 엄청 많이 믿으셔가지고 의자매까지 맺을 정도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대모님이라고 하죠. 만신인 대모님이 4분이나 계세요. 만신이 많으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유명한 만신분이랑은 다 의자매 맺어버리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예. 그 정도로. 예.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항상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다가 어느 날 저랑 마주치게 돼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집에 어린아이 귀신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지없이 저희가 이사를 가고 어머니가 좀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예. 어머니 사업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 기울었구나. 네,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이가 되게 튼튼한 분이셨는데 어금니 쪽이랑 그 이가 말썽이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거의 오른쪽 거의 전체 다 임플란트로 바꾸셨어요. 이제 저는 아마 그 흉가를 갔다 오게 돼서 그런 일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헛것이었어요. 네. 결정적으로 이게 귀신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약 5년 전에, 한 6년 전 20대 후반에 밤에 일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예. 되게 시끄럽고 화려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일을 하는 중에 스피커 앞에 그러니까 검은색 반팔을 입은 남자가 너무 자주 거기 서서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한 달에 못해도 한 6번, 7번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예. 어느 한순간 저게, 헛것이다.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같이 일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할머니가 무당이세요. 그 형도 좀 영안이 많이 트여있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 형이 박수가 될 운명이었는데, 예. 할머니가 박수를 안 시키려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예. 강을 건너서 멀리 있으면 그 신병이 도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 형을 보내신 거예요. 멀리까지. 네. 그래서 그 형이 미국에서 한 5년인가 6년을 살다가 넘어왔는데, 결국엔 저랑 비슷한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 형이랑. 그 형이 근데 사실 선배였어요. 저보다 먼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형 옥탑방에 놀러 가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귀신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이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미로. 예, 예. 그러다가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오른쪽 스피커 앞에 맨날 어떤 남자가 와서 서 있다고.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전 말도 않고 그랬는데. 똑같이 얘기하네. 예. 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나 저거 헛것이야.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겠지 그냥 이러고 넘겼는데, 문제가 한 2년 지나서 아는 분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스피커 앞에 남자 한 명 서 있는데 딱히 해를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귀신이 거기 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장소에서 3명이 보게 된 거잖아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아, 내가 귀신을 보게 됐구나. 그냥 완전히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헛것에서 귀신으로. 예,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스스로가 이거를 계속 헛것이라고 해버리면 그것 또한 제 스스로가 뭔가 부정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귀신이다 하고 그냥 인정하게 됐죠. 아니, 지금 네. 복권 당첨 예정자님께서 네.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시들으면서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어디에 제보도 해보고 싶고 얘기도 해보고 싶고 이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사실 친구들 몇 명한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한테는 얘기를 해줬는데 네, 아마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서상 귀신을 본다는 게 그 사람들 인식에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잖아요. 많이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더 못하는 거죠. 맞아요. 예,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아니라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을 보시는 분 옆에 있으면 안 보던 사람도 가끔씩 보게 돼요.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 게 있었어요. 예, 이게 제가 아는 분의 그러니까 아는 분의 부인이시죠. 와이프 되시는 분이 네. 열림굿만 받으신 분이에요. 열린 내리- 굿이요? 네, 그러니까 하도 빙의가 많이 되고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집에서 열림굿을 해준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내림굿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정상 내림굿은 안 받고 열림굿만 받은 거죠. 그냥 되게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린다면 네네네. 그분이랑 어느 날 같이 커피를 먹게 됐어요. 셋이서. 형수가 자꾸만 저 건너편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쓱 봤는데 뭔가 살짝 실루엣만 보이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형수가 차에 타고 같이 가다가 하는 말이 다 제 차를 타고 네. 있었는데 형수가 하는 말이 저기에 어떤 여자를 봤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김새랑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형수가. 예. 근데 그 형수가 하는 말이 근데 제가 억울한 게 많은가 봐. 왜요 형수? 그러니까 따라왔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저희 집으로 가게 됐는데 형수가 그때 한참 힘들어할 때였어요. 네. 왜냐면 내린 곳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사람이 몸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엄청 힘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와서 하는 것도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막 하던 중이었거든요. 예. 형수가 그 여자를 계속 거부한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제 머리로 뭐가 차삭차삭 하면서 그려지는 거예요. 발목까지 오는 청치마를 입고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얼굴 절반은 피칠갑을 하고 네. 옷에도 막 다 피가 엄청 묻어있는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형수? 그런가? 형수가 맞대요. 근데 형수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다고만 하고. 그러다가 또 머리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가 자꾸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자니 그러니까 그 여자가 화류계에서 일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네. 화류계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거기에서 어떤 남자랑 눈이 맞은 거죠. 네. 눈이 맞았는데 그 남자가 결혼 약속까지 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더라고요. 그 남자 얼굴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한마디로 이제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많이 빌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엔 그 남자한테 두드러 맞다가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죽었더라고요. 억울하게 죽었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걸 안 보던 사람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보다 센 사람 옆에 저는 어느 정도 보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센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형수가 거부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 이게 이렇게 건너와 버린 거죠, 저한테. 튀어버리네, 옆에 사람한테. 예,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야, 이거 지금 짧게 일부러 해주신 거예요. 다음번에 들려주시려고. 그죠? 네, 다른 얘기들이 사실은 되게 무수히 많아요. 네네. 저기 산 안에 있던 펜션 갔다가 생겼던 일도 있었고, 그냥 뭐, 일상생활 속에서 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제가 한 7년을 시달렸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못 봤어요, 귀신들을.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와. 지금 되게 마음이 좀 많이 편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또 걱정인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참여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또, 참여했다고 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 이제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해요. 어머니 편의점에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 네네. 5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6시부터 12시까지 제가 돌비님 라디오랑 다른 분들 거 이제 사연이나 영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해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귀신 보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으신 상태인 거죠, 지금은. 네, 이거는 좀, 사람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젠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하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이제 뭐 귀신이랑 대화도 하고 너는 왜 죽었니? 뭐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니? 막 이렇게까지 단계까지 가버리니까. 네. 아니, 무당분께서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몸에 잡기가 많이 씌었었대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적인 기가 굉장히 세서, 걔네들이 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해코지는 못하고, 말을 걸고 싶어도 말은 못 건대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태어났을 때 한번 죽어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탯줄이 목에 감겨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제가 7분 있다가 양수를 뱉더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영향도 무당분들 이야기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무당분 중에서 아버지 그 양어머니 중에서 한 분은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일단- 한번 죽어서 나왔었네 라고. 일단은 생사를 한번 넘나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처럼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귀신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봤지만 탯줄 목에 감고 네. 계신 분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공통점은 무조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야기를 네. 듣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귀신 보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게 말 네. 그대로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가 일어났을 때 한번 죽었다 네. 살아난 사람들한테도 영적인 그런 게 좀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변 이야기 들어봐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복권 당첨 예정자님께서도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거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왜 귀신을 점차 좀 강력하게 좀 많이 보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 에피소드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 자체가 너무 진정성이 많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얼마나 또 많이 힘드셨을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귀신들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행동들을, 나 아까 그거 나무에 상반신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다는 그 느낌, 아저씨? 나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상상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그것도 있어요. 자동차 그 천장에 붙어서 이렇게 앞차에 붙어가지고 뒤차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귀신들도 저는 상상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확실히 귀신을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비슷했던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